안녕하세요. 하나 세미텍이 210억 원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죠. TC본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로부터 210억 원을 수주했다고 3월 14일 장 마친 다음에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이게 210억 원의 숫자에 대해서 지금 증권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론들도 여전히 하던 대로 약간의 게싱을 해서 마치 특종 보도인 것처럼 숫자를 쏟아내는데, 제가 단언하건대 숫자가 다 엉터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6대라고 했는데 오전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저도 틀렸죠. 7대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210억 원인데 언론이 잘 몰라서 그런데 실제로는 부가세를 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231억 원이 되는 거죠. 요거를 해보면 대당 단가가 33억 원이 됩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크죠. 어떤 언론에서는 14대라고 게싱을 많이 해서 취재처럼 쓰는데 그렇지는 않고, 14대면요 대당 단가가 15억입니다. 옛날에 플립칩 본더, TC 본더보다 훨씬 못한 게 그 정도 단가였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 세미텍이 수주에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 단가를 받아들일 일은 절대 없고요. 대수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왜 33억이냐? 여기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데, 요거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필드 테스트가 끝난 게 아니죠. 어떤 말이냐 하면, 2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대는 한미 거보다 약간 좋게 나왔고요, 한 대가 완전히 좀 엉망이어서 평균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게 SK하이닉스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7대를 더 주문을 해서 필드에서 완벽하게 적용해 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7대가 테스트의 의미가 있어서 한미 양산 장비의 단가보다도 더 높은 33억 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특히 하나세미텍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 있겠어요. 야, 우리 게 한미 거보다 더 좋구나 했다가도 그러면 SK가 굳이 우리 거 살 이유가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고민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테스트 할 때 좀 비싼 가격을 줘서 주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콜이 통과되면 대량의 주문을 하잖아요. 그때는 단가를 낮추는 거죠. 그게 일반 관행이고, 아마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보다 낮은 가격에 SK하이닉스가 발주를 하겠죠. 그게 한 목적적이죠. 두 번째는 컨디셔널 오더라는 의미가 있던데, 테스트인 만큼 테스트가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조건이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건 양사 간의 컨피덴셜한 비밀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컨디셔널이 붙어 있다는 것은 제가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컨디셔널이 왜 붙어 있냐, ASMPT한테도 이 조건을 붙였거든요. ASMPT보다는 덜 가혹한 조건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요 앞당겨졌죠. 저는 한 4월 5월 이 정도 돼서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이 3월 14일이니까 모 증권사 찌라시, 텔레그램 찌라시에는 3월 30일 날 개판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3월 14일 전격 앞당겼어요. 시기를 앞당긴 거는 또 이게 좋게 해석하면은 굉장히 급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온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데 ASMPT가 드랍이 완전히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서 하나를 일단 빨리 테스트해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략의 부재라는 거죠. 하나가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소송 이제 당사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과거의 오더 역사를 보면 이 벤더들끼리 이제 분쟁이 났을 때는 원청업체에서 불러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불만이 없을 텐데 거의 수주 전략이 부재합니다. 작년 말에 모 언론에서 하나가 연말 수주에서 드랍됐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에서 이제 반발을 해서 반박 기사를 써달라고 했었죠. 그때 하나만 나섰던 게 아니고요, SK하이닉스 홍보팀에서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강력하게 기자한테 반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원청업체에서 이게 싸움을 진화시키고 어떤 소문 나가는 거를 좀 막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오히려 방치하고 독려한 듯한, 어쨌든 이번에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전략이 부재하다는 사실만 드러났습니다. 소송은 전혀 정리정돈이 안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번 수주의 의미를 좀 확대 해석해서 하나하고 한미하고 법적 분쟁이 세틀다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또 확대 해석하시면 얼마나 하나 제품이 좋아서 이렇게 하겠냐,
SK 어진은 이미 하나를 기울었다 이렇게 학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ASMPT 발주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언론에서도 ASMPT가 한미보다 앞선다 그러면서 거의 결정적이다, 30대 발주하지 않았냐 이랬었는데, ASMPT는 그 30대 발주한 이후로 글로벌 IR에서 애널리스트들한테 자세한 내막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국내 언론만 이 홍보팀 이야기를 듣고 이제 희망회를 돌리는 건데, ASMPT 사태로 보더라도 이걸 학대 해석하시면 나중에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가장 바람직한 거는 SK에서 양사를 불러서 합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발주를 냈으면 모양새도 좋고 한국 반도체 업계를 리딩하는 큰 형으로서 입지를 단단히 할 수 있었죠. 삼성전자도 과거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미숙한 그런 면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요, 서울경제도 그렇고 디일렉트도 그렇고 대특종을 했는데도 실제로 이 지역적인 수주전 기사만 내보내고 있죠. 여기 매체의 기사를 보면요, 올해 본도 발주량이 80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취재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대특종이죠. 무슨 말이냐면 SK하이닉스의 본도 발주량이요, 원래는 200대에서 250대로 저희가 추정을 했었습니다. 작년 말 제 영상을 보시면 뭐 제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게 뭐 일반 영상이든지 해운 영상이든지 있었을 텐데 이게 80대로 줄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우선시되는 특종이어야 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의미지만요, 80대 발주한다는 이야기는 올해 투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80대면요 얼마 정도에 해당하냐면 100대가 9만 대에 해당합니다. 월 캐파, 그러니까 웨이퍼 말하는 거죠. HBM 웨이퍼. 그러니까 80대를 발주하는 거는 올해 월에 늘리는 걸 얼마 늘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쌓여있는 본도가 113대인데 이걸 전부 다 HBM3E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말을 못 하거든요. 일부만 전용이 될 텐데, 그래서 올해 대량 발주를 해야만 엄청난 웨이퍼 증가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80K면 한 7만 대 정도, 그러니까 웨이퍼 개수로 올해 이렇게 늘린다는 이야기니까요, 실제로 마이크론의 증가 속도보다는 많이 더디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SK하이닉스가 갑자기 왜 브레이크 다운 했나, 요거를 제목을 뽑고 거기에서 심층 취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지금 엉뚱하게 80대에서 30대를 하나가 수주한다,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파이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게 우선이고, 이 파이를 나눠 먹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한미가 보면 언론에 되게 미움을 사고 있는 것 같고, 스몰 회사가 일본의 시마노 자전거 회사처럼 갑자기 크게 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대기업들처럼 능수능란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한미반도체 커버 안 합니다. 국내 빅5 증권사는요. 그게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언론사는요, 특히 마이너 언론들은 한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를 하고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마이크론이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조롱하는 기자들도 있었죠. 그 뭐 공시도 안 될 정도의 미미한 수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까는데, 그 누가 봐도 감정이 섞인 겁니다. 저는 하나도 성공하면 좋겠고 한미도 성공하면 좋겠지만 억가 있잖아요, 억가.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위주로 판이 짜이는 이 상황에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천의 보잘것없는 회사가 시총이 한때 19조까지 갔었죠. 물론 강한 측면도 뭐 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뭐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언론, 뭐 텔레그램 총공격하는 게 그야말로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씁쓸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 수주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투자하실 분들은 하나 세미텍에 대해서, 하나 비전이죠, 뭐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또 크게 보실 분들은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